자, 이걸 이꼴 0이라면 자 2에 뭐야? x-b 더하기 뭐야? x-a니까 맞지? 맞지? 이렇게 돼도 그는 몇 개? 한 개 나오죠. 맞지? 이렇게 돼도 그는 한 개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중근일 때가 무조건 2차 방정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저렇게 돼도 그는 한 개 나오죠. 맞지? 그래서 두 개가 같아도 그는 한 개 나오죠. 그러니까 A, B, C가 전부 다 서로 달라야지 무조건 그는 몇 개? 서로 나는 두 시간이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걔는 뭐야? 그는 한 개. 얘는 중간을 그죠? 그지? 그치. 얘는 한 개. 얘는 중간. 얘는 중. 그러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조건은 A, B, C가 같다는 조건. A, B, C가 같다는 조건. ABC가 같으면 근이 없네. ABC가 같으면 근이 없네. x-a분의 3이잖아. 그럼 0이 될 수가 없잖아. 아 맞지. ABC가 같으면 근이 없죠. 근이 없다는 게 ABC가 같은 조건이고 ABC 중에 두 개만 같으면 혹은 이거 중근은 사실은 뭐 뭐지? 중근은 다른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아니죠. 얘를 오케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 부분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안 돼야 되죠. 이 부분이 뭐 1, 요래 돼 있으면 먼저 이때는 이제 중근이 가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자, 무리방정식 한번 가볼게요. 알겠죠? 자, 무리방정식도 역시 10부터 보고 가죠. 그냥 이런 거. 무리식. 알겠니? 근호의 개수만큼 제곱해서 풀면 됩니다. 근호가 한 개 있으면 한 번 제곱해야지 근호가 없어지고 근호가 두 개 있으면 두 번 제곱해야지 근호가 다 없어지죠. 맞죠? 그래서 무리방정식인데 방정식항은 적절히 이항하고 양변을 제곱하거나 세제곱해요. 세제곱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맞지? 다항 방정식으로 만든다. 식에 따라서 치환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한다. 다항 방정식 그거 맞지? 얻은 근 중에서 처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거론한다. 맞지? 역시나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무연근. 알겠니? 무연근. 그럼 여기서도 적혀있네요. 무연근이 생기는 이유. 좀 잠시만요. 자, 여기는 무연근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거든. 근데 세제곱은 사실 무연근이 없거든요. 세제곱은. 여기는 무연근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그냥 설명이 자 무리방정식의 동칭 방정식인데 무리방정식에서 무연근이 생기는 이유라고 적어요. 무리방정식에서 무연근이 생기는 이유라고 적어요. 무연근이 생기는 이유. 자, 우리는 원래 이걸 풀어야 된다, 맞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 제곱근이 있어서 양변을 뭐 했어? 제곱했어, 맞지? 그래서 이걸 풀면 얘는 A가 B, A가 마이너스 B, A가 플러스 B 이 두 개를 푸는 거가 된다고, 맞지? 내가 원하는 거는 A가 B랑 같다는 게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무연근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무연근, 알겠지? 내가 원하는 쪽. 그럼 제일 간단한 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 부분입니다. 맞죠? 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너무 암산이
되나? 암산이 자 보자. 암산이 되죠. 4가 답이죠, 맞죠? 다시 루트 구하고 같아. 근데 이걸 왜 무연근이 생기냐면 봐봐. 양변 제곱하면 뭐야? x 플러스 5는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x 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니까 x 빼기 4 1은 0이잖아. 다음 구하면 x는 4랑 마이너스 1이잖아. 첫 번째 x가 4의 때를 찾아보면 루트 9는 3이니까 오케이 됐죠, 맞죠? 얘는 이제 답인데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이 될 생각으로 루트 4는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부호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무연근이 안 생기는 쪽은 우리가 말하는 루트 a가 b꼴이 나오고 당연히 무연근이 생기는 부분은 루트 a가 무슨 b 마이너스 b네요. 이게 무연근이 된다. 알겠지?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보면 그래프로 확인된 거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무연근의 의미가 정확하게 완료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무리방정식 요거 무리함수잖아, 맞지? 요 1차 함수 이거이기 때문에 요거랑 교점이 4라는 거야, 맞지? 근데 상식적으로 뭐야? 여기 마이너스 있어도 이걸 제곱해도 식이 똑같아. 결국 그 무리함수가 뭐야? 이거 있을 수도 있다. 제곱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풀잖아. 얘를 제곱해서 풀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잖아.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이게 더 귀찮으니까 둘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귀찮잖아.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생기면 실제 무리함수는 1에 생기고 1에 생기면서 이게 무연근이 된다고 알겠지? 제곱해서 풀기 때문에 무연근이 생긴다고 알겠지? 자, 분수 방정식은 뭐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서 풀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이 생기는데 그 나온 편 중에 분모가 뭐가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가 B가 같아요. 그럼 양변의 최소 공배수 L 곱하면 LA는 LB가 될 거야, 맞죠? 그럼 넘어가면 LA는 A-B인데 거기서 A-B가 0이라는 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실질 근도 나오겠지만 L이 0일 때의 근도 나와버리잖아, 맞지? 그럼 L이 0일 때의 근이 뭐야? 무연근으로 존재해버린다고 알겠지? 잠들겠다. 잠들겠다. 지금 상상과 조플레상. 자, 2차 형태가 나온다. 요거는 간혹 나왔죠. 요거는 사실 수학상에서도 나왔죠, 맞죠? 2차 형태. 2차 형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요 a가 만약에 뭐냐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뭐가 되지? 이거는 반원이 됩니다. 맞지? y를 제곱해버리면 x제곱 y제곱 되니까 맞지? 그래서 2차 형태식 저거는 하나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 묻는다. 우리가 이렇게 2차 형태에 대해 배우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뭐랄까 아쉬움이 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저런 거 외우고 있으면 그냥 문제 풀 때 남들이 푸는 방법에 비해서 내 방법이 조금 더 색다르게 풀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조금 스무스하게 풀리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야? 반원이죠, 반원. 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면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 맞지? 그리고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돼. y 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인데 x 제곱 y 제곱은 1이잖아, 맞지? 근데 요렇게 됐다는 거는 여기서 y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말을 대표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간원이 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자, A가 양수면 뭘까? A가 양수인데 A가 1이 아니야. A가 양수야.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뭘까? 쌍곡선이죠. 왜냐면 요거랑 요거 아, 부호가 네, 반대니까 이건 쌍곡선. 쌍곡선 뭐야? Y가 0보다 큰 부호. 아니? 그럼 대부분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A가 음수인데 A가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러면 4원이고 4원 Y가 0.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부 전부 다 반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알고 풀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저걸 안다 해도 풀긴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안 했는지 참 답답하긴 한데 어차피 이거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걸 알고 안다 이것만 딱 오늘 가르쳐주고 바로 풀려면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안 풀어보면 어차피 못 푼다 알겠지? 내가 어제 말했잖아 내공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다고 알겠지? 내공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걸 알고 안다고 해도 문제 풀 때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이래 된다고. 알겠니? 근데 아무래도 상위보다 내가 수목이보다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잠시만 시간 좀 돌아가면서 그래도 상현이 그 어려운 문제 다 풀어줬잖아.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풀었냐고. 내가 평소에 수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공이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그 내공을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군가 내한테 대신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무리방정식은 사실은 무리방정식도 무형근을 먼저 찾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전혀 없거든. 무형근은 찾고 문제를 푼다는 말은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원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 플러스 5가 뭐야?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x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되죠. x는 뭐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동시다잉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x는 1보다 큰 것만 답해야 된다고. 그럼 무형근을 찾고 시작했으면 아까 여기서 답을 구했을 때 4랑 마이너스 나오면 4만 1이 근이겠지 마이너스는 당연히 근 아니겠지 이렇게 한다면 되지.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쉽게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이건 무형근 찾기 어렵잖아 사실. 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얘는 또 이게 눈에 보자. 얘는 무조건 양수야. 이게 눈에 보여야지. 사실은 보여야지. 맞잖아. 사실은 얘는 무조건 양수다. 이게 보여야지. 맞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오케이. 쌤이라면 이거 이래 풀 것 같아. 쌤이라면 얘를 제곱해서 정리했다 했는데 나는 좀 아쉽네요. 아니네 이건 제곱해서 정리도 되겠다. 맞네 이건 제곱해서 정리하는 게 되니까 난 치환한다 했거든 사실. 이게 치환해서 좀 공통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좀 치환해서 한다는. 제곱해서 정리하면 4차 방정식 풀어야죠. 맞죠? 그래서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야죠. 맞지? 안 해도 되겠죠. 금방 빨리빨리 풀어야 눈으로는 절대 풀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부족한 거가 좀 아쉬워요. 나는 시험 못 친 건 아쉽지는 않는데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풀 줄 아는 거 다 풀어나고 못 푸는 문제 있으면 그 시간 남는 시간이고 거기서 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내가 맞출 문제 빨리 해서 다 맞추고 나서 이제 내가 모르는 문제 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내가 풀 수 있겠다고 착각하고 잡고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 상위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그런 시간들을 좀 없애라고 이제 잡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일단 나는 수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막 수능 막 존나 때리고 있잖아. 왜 그러냐면 30분 문제 맞추면 몇 점이야?
4점이거든. 근데 15분 문제 맞춰도 몇 점이야? 4점이야. 그럼 30분 문제 어려운 거 계속 잡고 있을 필요 있나? 15분 문제를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애들은 뒷부분 문제가 어렵다고 빨리 풀어서 이 뒤에를 풀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건 뒤에는 찍어서 맞추고 이거는 실수해서 틀려. 인생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도 먼저 넘기시고요. 맞죠? 맞죠? 요걸 넘길 때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무형근으로 하니까 맞죠? 요거 넘긴 다음에 제곱해서 쌤이라면 2배 곱한 다음에 넘길 것 같아요. 2분의 1도 싫어요. 맞죠? 실제로 맞네요. 2배 곱해서 넘기고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2배를 곱했더니 땡큐하네요. 맞죠? 복잡해지면 조금 의심해 보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풀어요. 복잡하니까 의심을 해보니까 요거랑 요게 뭐하다 같더라고. 맞지? 맞지? 네. 좀 센스 있으면 이걸 뭘로 치환하면 y로 치환하면, 그러니까 요걸 y로 치환하면 힘든 거예요. 그냥 이 전체를 y로, 이 안에 걸 y로 치환하는 것도 아니고 요것도 y로 치환하는 거 아니고 이 전체를 y. 그럼 제곱하면 뭐죠? 이거 더하기 2지. 그럼 이거는 뭐죠? y 제곱 마이너스 2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죠? 요렇게 보면 되죠. 맞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것을 y, 요거는 무조건 무슨 값만 가져야 되니까 양수값만 가져야 되니까 y는 이거는 안 된다고. 이 정도는 지금 2만 될 거 같지. 그럼 다시 이건 또 풀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두 번 하는 거 귀찮지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번 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게 귀찮다. 먼저 얘를 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나는 옛날에는 이런 걸 지금은 찾은 다음에 그 근을 넣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라고 했는데 이거를 푼 다음에는 쌤은 이렇게 풀었다.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여기서 근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만 근이 나와. 넘긴 다음에 제곱하고 맞지? 제곱하고 분자고 맞지?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요 범위는 다 있네 참고로. 맞죠? 다 있지 맞지? 그래서 넣고 무형별 생기는 거 확인하면 되죠. 맞죠?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겠지만 x 플러스 2가 뭐야? 3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얘가 커야겠지. 왜냐면 여기서 이거를 뺀 게 1이니까. 맞잖아. 이게 더 크면 음수권 나올 거야. 맞지? 그럼 얘는 2x가 뭐야? 1보다 크니까 x가 뭐야? 2분의 1보다 크니까 아까 내가 구한 이 답 중에 이거는 답이 아닐 거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요래 찾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 개가 있어요. 맞죠? 세 개. 맞죠? 제곱하면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 요거 제곱 없어진데 요거 두 개 곱해진 게 이래 되죠. 맞죠? 네. 맞죠? 그래서 두 개 곱해져서 요렇게 되는 거 같지. 이해되겠니? 이때는 무형근 좀 찾을 때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는 왜 무형근이 생기냐면 봐봐,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이거 두 개 곱해지면서 실수가 되면서 음수도 나올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요런 거 틀린다. 잘 봐. 얘가 음수면 얘들이 허수지 맞지? 순허수잖아. 순허수. 네. 그럼 순허수들의 몫은 실수로 바뀔 거고 음의 실수 나올 수 있지. 네. 그럼 여기서 얘들이 무형근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거는 여기 대입해 버린다고. 그럼 여기 1 넣고 1 넣으면 성립하거든. 1 넣으면 이거 i고 이것도 i거든. 그럼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맞지? 그럼 1근 아니냐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알겠지? 자, 꼭 기억해. 이 방정식은 주어진 방정식을 변형해서 얻은 식이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무형근을 확인할 때 여기서 확인해야 돼. 원래 시. 그렇지. 그런데 로그도 마찬가지잖아. 로그도 우리가 진수 조건을 처음 확인하고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만약에 뭐 2라고 치자.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 보통 이렇게 풀잖아, 맞지? 이렇게 맞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버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되거든. 얘가 0보다 크다면 맞지? 근데 사실 여기서 하면 얘는 x가 0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큰 거만 대줘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답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답이 만약에 요 값이 만약에 6이라고 치자 알겠지? 6이 답이었다 치자 알겠지? 그럼 6이 답이었다 치면 3 곱하기 2에서 x 3도 답이 될 수 있는데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또 6도 나올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3을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 식은 성립한다고. 이게 로그 6이었다. 인정하겠니? 네. 근데 실제 식은 이거였어.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가 있나 없나? 없다고. 그러니까 무형분 확인을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찾았잖아. 네. 그럼 이 찾은 거 2하고 마이너스 1이 바로 앞에 보이는 거에서 무형분 확인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 꼭 주어진 식에서 무형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네. 무형분 확인, 그러니까 여기서 무형분 확인해버리면 안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말하자. 여기에 이거 대입하면 뭐 한다? 성립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럼 근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1도 당연히 근호 있는 제곱 안 한 식에서 내가 넣었으니까 성립하겠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거 엄청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형분 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로그 문제 풀 때는 항상 진수 조건을 찾아놓고 풀라 했는데 그럼 여기도 무형분 조건을 찾고 풀라는데 무형분 조건 당연히 찾고 풀면 좋지. 근데 이런 거는 무형분 조건 찾기가 너무 귀찮잖아. 사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도 0보다 크거나 찾기가 너무 귀찮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막 정리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식에서 무형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정말 망조로 가는 길이라고. 알겠니? 그럼 먼저 이런 문제는 잘하면 어렵겠죠.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여기 그냥 어렵다. 시험 나오면 쉽게 나오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야, 이 부분 시험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쌤 미안하다. 화장실 잠시만 가져올게. 자, 어려울 거야. 어떻게 어렵겠니 얘들아? 옥불보기가 뭐냐면 어떻게 어렵겠냐면 그냥 여기 있는 식이 푸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맞지? 근데 내가 저 식을 제곱했을 때 식이 너무 복잡해갖고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으면 그럼 그 제곱이 아니고 적절하게 했을 수 있다. 치환이나 변형을 했어야 된다. 이거 맞지?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연습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얘는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집이 없어 사실. 알겠니? 그럼 나는 일본 그 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윤이가 준 책도 있지만 당연히 쌤이 옛날에 과거에 했던 그 분수 방정식 책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가 진짜 쉽게 나올지 진짜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걸 공부 다 했는데 너무 쉽게 나오면 그게 어려운 거야. 알겠니?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전혀 없었다. 알겠지? 요번에 너네 시험 중에 어려운 거는 그냥 그 상현이 요번 시험처럼 그냥 그 뭐지 그 공간도형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오는 거 맞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야.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고 상현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풀었을 것 같아. 그 시험 그랬을 것 같지 않나 이거? 아이고 그래도 못 풀었을 것 같아. 조금 다르면 그 다음에 또 미적분이 요번에 보자마자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문제 나올까봐 두려운 건 있었어. 차라리 미적분이 어렵게 나오고 공간도형이 쉽게 나왔으면 상민이가 좀 웃었을 텐데 미적은 쉽든 어렵든 상민이는 싫어하고요. 미적 어려우면 애들 다 안 푸니까 공간도형은 좀 애들 그래도 좀 크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추상적인 거는 어차피 못 풀면 좀 뭐랄까 덜 억울한데 기하는 그래도 아무리 어려도 눈에 그리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쉬웠다고 애들이 무조건 이게 못 풀면 좀 안타까워. 다음 무리 방정식을 풀라 했죠, 맞죠? 그 양변 제곱의 가지로 맞지? 제곱하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 그래서 구하면 이렇게 맞지? 맞니? 네.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성립하나? 안 하죠? 답변은 이거고요. 맞죠?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쌤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맞죠? 요걸 대입했더니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어느 조건이 있어요? 뭐지? A가 실수라고 했잖아, 맞지? 맞지?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좌변은 요걸 대입하면 요렇게 되고 얘 이렇게 되면 맞죠? 우변은 뭐야? 요거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좌변과 우변이 갖고 왔지. 그다음 얘가 0보다 작으면 이거 나올 때 뭐가 바뀌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이거랑 이거가 부호가 다르잖아, 맞지? 그때는 무연근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얘가 근이 존재할 조건은 뭐죠? 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고 얘가 뭐야? 이거일 때는 근이 이거고 맞지? 이거일 때는 근이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이해되겠니? 자,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느낌이 오죠. 이거는 뭐죠? 반원이죠, 맞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반원이고 반원이고 뭐하냐? y 제품 뭐죠? 마이너스 1이지, 맞죠? 맞지? 그럼 당연히 a가 0이면 그게 없어요, 맞죠? 맞죠? 그럼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이 한 개잖아, 맞지? 그럼 요럴 때가 기울기가 뭐죠? 1이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한 개, 맞지? 요렇게 기울기가 뭐죠? 마이너스 A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기울기는 뭐야? 한 개가, 맞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될 거하고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이때 이제 A 값을 찾기는 찾아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이게 찾기는 찾아야 되니까 뭐야? 요 식을 풀기는 풀어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로 본다면 이제 A가 뭐야?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근이 이거고, 맞지? 나머지는 근이 없다 이래면 되겠죠. 맞나요? 이만 그래프 어떻게 돼? 자, 연습장에 이거 그래프 두 개, 요 그래프 두 개, 특히 이 그래프 두 개. 그럼 한 번만 하나 더 할게. 그래프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래프는 외우고, 요 세 개 그래프는 외우고 있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외우고 있어. 참고로 이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나는 이거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거랑 다르죠, 좀 느낌. 좀 생각해봐. 잠시 스탑할게. 저 세 개 그래프는 자 보자. 자, 푸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있잖아. 항상 모르는 무리 방정식 때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정의역을 잘 확인해 보는 거야. 정의역 확인만 잘해도 금방 말 그렇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뭐야? 마이너스 a하고 플러스 a 사이야. 그러니까 이건 반원이 되는 거지. 맞지? 반원 맞지? 근데 a의 부호에 따라서 그 뭐죠?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일 수도 있지만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뭐 조금
주의해 주셔야겠네. 맞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는 요게 반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게 A고 이게 뭐야? 마이너스 A고 반지름이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왜 나눠놨을까? 그게 그 뜻이다. 맞지? 그 다음에 얘도 정의형만 생각해보자. X는 뭐보다 크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뭐야? 4보다 크니까 X는 뭐보다? 4보다 큰데 맞지? 그럼 얘는 4 넣었을 때 값이 뭐야? 4 넣었을 때 2루트 있잖아. 원래는 어떻게 되지? 원래는 4 넣었을 때가 여기 0과 2루트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 무리하고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무리하고 계속 무리하고 그려지지 않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무리함수가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미 뭐야? 2루트이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원래 무리함수보다 조금 더 높이 가는 거야. 조금 더 높이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4보다 작은 쪽에는 4을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를 풀려면 너무 쉽죠. 맞죠? 여기가 뭐야? 2루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A가 2보다 작을 때는 근이 아예 없다. 맞지? 그럼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수함수니까 이게 근이야. 알겠니?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푼 거에 불과. 알겠니? 요게 앞선이죠. 요거는 X가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는 그거 X가 4보다 작다는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랑 X가 4잖아. 맞지? 참고로 이거는 너네가 있었다. 어디에 있었냐면 수학학 정석에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미적분을 하도는 빨리 한다고 까먹었죠. 까먹을 수 있다 생각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플러스 3이야.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뭐야?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루트이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여기 2루트이잖아. 맞지? 네. 0 넣으면 뭐야? 4잖아. 4 맞지? 맞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하나가 있고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하나 있죠. 이해되니? 그 두 개가 이렇게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합쳤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알겠니? 반원은 절대 아니다.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요거는 이거 이거는 요거는 이거 생각하면 좋죠. 우리가 요거 그래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왜냐면 지수함수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서로 더해져서 이렇게 가잖아. 현수교함수 맞지? 맞지? 하이퍼볼릭 함수 맞지? 근데 하이퍼볼릭 이런 거 우리 입에 잘 안 와닿잖아. 현수교 하면 딱 와닿잖아. 맞지? 현수교 함수. 그래서 요런 그림은 직관적으로 그림이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니면 얘 같은 경우도 그것만 하면 그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A가 됐으면 A가 2루트보다 작으면 그는 없고 2루트 2루트부터 4까지는 그는 2개고 4보다 크면 4일 때는 그는 1개고 4보다 클 때는 그는 없다. 그러니까 오롯이 실근의 개수로 판단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 A 값 찾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눈에 좀 익숙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만 안 돼. 수학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수학합 기억나나 혹시? 얘는 절대로 뭐죠? 한 배씩 뒤로만은 풀 수 없다 했다 맞지? 그래서 일단 양변을 제곱한 다음 한 배씩 뒤는 써야 돼요. 한 배씩 뒤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배씩 뒤에서 접할 때를 하나를 맞죠? 쌤은 그림은 정확하게 그려지니까 이래가지고 쌤이 이거 실제로 할 때는 뭐죠? 여기가 마이너스 3,6 이거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좋다 했죠? 맞죠? 그래서 한 배씩 뒤가
접할 때가 이렇게 접한다면 이게 뭐야? 4분의 13인 거 맞지? 걔보다 작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정신 같은 일이 생기네요. 이거 여기 3인데 루트 3이니까 씨 모르겠다. 알겠지? 알겠지? 이런 병신 같은 일이 생기네. 그래서 요 사이 요거보다 작고 요거까지는 근이 2개고 맞지? 얘보다 작을 때는 근은 몇 개? 1개. 얘보다 클 때는 근은 없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언제거 문제죠? 이거는 무리 함수라서 수학상에 하에 있는 거 그대로 그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1도 없어요. 알겠지? 네. 얘도 같은 경우에 얘도 보자 x가 뭐다? 2보다는 작고 맞지? 네. 그 다음에 x는 뭐보다 커야 되지? 1보다는 커야 되지. 엄밀하게 따지면 맞지?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거 맞지? 맞잖아.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곱해서 그냥 넘긴다. 풀면 그냥 아무 의미 없지. 사실 두 번 제곱해서 푸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 뭐야 정의역하고 정근 그 무연근을 내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먼저 찾고 푸는 게 좋다고. 근데 정석에 보면 다 풀고 나서 무연근을 확인하라 이런 거야 맞지? 근데 내가 왜 먼저 찾는 게 좋을까 얘들아? 나중에 까먹고 까먹고 안 할까 봐도 엄청 큰 요인이고요. 생각보다 무연근을 먼저 찾고 풀면 편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꾸 생각해버리면 얘 제곱하면서 넘길 때 이게 음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안 하잖아 사실은.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누구나 이렇게 적을 거 아이가 맞잖아.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이게 음수면서 이거하고 같을 때 이게 음수면서 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잖아. 이 범위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고 이 범위 얘도 무조건 양수라는 거야. 확정된 거잖아. 네. 그럼 이제 이 정도는 뭘로도 그릴 수 있어 사실. 그래프라도 그릴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 얘는 무리함수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맞지? 얘는 뭐죠? 쌍곡선이죠. 쌍곡선이죠. 알죠? 이차함수죠 맞죠? 미친놈아. 이차함수 좋아하죠. 네, 이차함수가 쌍곡.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잖아, 맞지? 이해돼? 그럼 교점이 몇 개야? 2개인데 이걸 찾았으면 얘만 근이 방금 확정되는 거잖아. 이건 근이 아니다. 알겠니? 그래서 나는 정의역 정근성분을 찾기로 말해. 알겠지? 안 찾아지는데 그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알겠지?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안 찾아도 되는데 눈에 보일 만큼 정근성이 보이잖아. 그럼 굳이 찾고 시작하는 게 확실히 편한 거 맞지 않냐? 그리고 질문한 거 개수를 물어봤잖아. 맞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A 이렇게 미지수를 써서 A의 값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면서 근도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근이 몇 개이기 좋아한 조건 하면서 그때 A 값 찾으라. 하나 더 있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낸다면 이런 거 내야죠. 이런 것들 내야죠. 낸다. 그죠? 자,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연습 문제는 실력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딴 거는 딱히 어려운 거 없고 1-9번 딱 눈에 보이면 좋죠. 뭐 하면 되겠구나. 취한하면 되겠구나. 맞지? 1-11번 이런 거잖아. 이거 안 풀어볼까? 이거 수능 문제. 이게 수능 문제. 세 개? 세 개. 한번 보자. 식 정리된 거.
일단은 x제곱 뭐야? x제곱 fx 더하기 1 fx 마이너스 1을 곱할 것 같거든 나는. 네. 왜냐면 최소공 배수 꼭 해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 무형근을 찾는다면 x는 뭐야? 0. 그죠. fx는 뭐야? fx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x는 0. fx가 1이 되는 거니까 x는 0. 0만 보면 돼. 맞지? 그럼 답이 3개인 거 맞네, 맞지? 교점 3개 있으니까. 교점 4개가 이게 답인데 fx 있고 0 이게 무형근이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 무형근.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우리 너네가 풀고 나서 이제 답이 그거 교점이라는데 실제로 이제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에 fx 빼기 1 빼기 x 제곱에 fx 더하기 1 맞지? 그 다음에 2배의 f 플러스 1 f 빼기 1 맞냐? 네. 그럼 얘는 뭐야? 2x 제곱이냐 맞지?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네. 그치? 그럼 먼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애주면 얘는 f 제곱 네. 빼기 1이 되겠네 맞지? 맞지? f 제곱 f 제곱 그럼 얘는 뭐야? f 제곱에 뭐야? 1 빼기 x 제곱이냐? 맞지? 그럼 얘는 f는 뭐야? f는 뭐야? 1 빼기 x 제곱 혹은 f는 뭐야? 마이너스 1 빼기 x 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원 전체 다 되죠 사실. 맞잖아. 얘는 원 전체가 다 되잖아. 맞지? 어디 이상한 게 없나? 얘네들이 나왔니? 근데 f 0이 마이너스 1이면 x가 하나도 모르죠. F형이 F형이 마이너스 1 통과하는 게 더 아니 똑같은 거 같은데 F 제곱이 뭐야? 1 빼기 X 제곱이 뭐 맞나? 네. F는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X 제곱 아이가 맞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F는 원과 fx의 교점이라는 거예요. 맞잖아. 맞잖아. 원과 fx. 그러니까 교점이 4개. 근데 여기서 무형건 뭐는 될 수 없다. 0은 될 수 없으니까 교점이 3개. 이런 식으로 알겠니? 알겠지? 얼마나 어렵게 나올지는 느낌이 어좀 왔죠? 근데 이걸 어렵게 내겠죠, 그렇지? 이걸 내지는 않을까, 이가 맞지? 너네도 오늘 한 번 수업 듣고 바로 풀었는데 이걸 내겠나? 알겠니?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부등식, 이제 부등식은 이제 고차 부등식입니다. 3차 이상의 부등식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니? 2차 부등식은 풀 줄 알잖아, 맞지? 자, 고차 부등식은 되게 쉬워. 이거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어떤 fx에 이제 x 빼기 a의 m승, x 빼기 b의 n승 이렇게 되면 얘를 그러니까 얘 함수의 그래프야. 알겠지? 네. 그럼 얘는 x 빼기 a하고 x 빼기 b가 뭐가 되는 거지? 인수죠, 인수.
맞지? 근데 그 인수인데 요게 중요한 게 m이 만약에 홀수야. 맞니? 맞지? m이 홀수면 얘는 어떻게 돼? a, 0을 관통한다고 관통. 맞니? 맞지? 근데 n이 만약에 짝수야. 맞지? 맞지? 짝수면 얘는 뭐야? b, 0을 뭐야? 접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래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근데 관통도 문제가 내가 그냥 극단적으로 이래 그래서 그렇지. 관통도 문제 홀수가 이게 1일 때 이게 m이 1일 때고 맞지? 요거는 m이 1일 때고 그럼 홀수 1보다 큰 거 즉 m이 뭐야? 3이나 3, 5, 7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맞지? 이런 거는 이제 관통이 접하면 곡선으로 관통되니까 요렇게 관통. 알겠지? 그래서 얘를 자 요점은 지나면서 좌우에 뚫렸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걸 뚫리면서 접했다. 알겠죠? 뚫죠? 오케이? 근데 n이 작으면 무조건 접한다고 알겠지? 맞지? 맞지? 그래서 이걸 스치듯이 접한다. 그렇게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요것만 기억하자. 자, 요걸 인수분해 했다면 요렇게 인수분해 했대 맞지? 맞지? 그러면 이제 0 되는 게 뭐 있지? 1과 2와 뭐야? 3이잖아 맞지? 네. 맞지? 근데 얘는 n이 홀수잖아 맞지? 맞지? 좀 뚫려야지 맞지? 뚫려. 근데 홀수 때인데 근데 1일 때는 그냥 뚫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최고차의 양수면 항상 위에서 내려온 거야 근데 그래프가 내려오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지? 맞잖아? 걔가 0보다 큰 거는 여기하고 여기잖아 맞지? 답은 x가 1보다 크고 2, x는 3. 오케이? 네. 이해돼? 조금 난이도 있는 걸 보자. 이제 요거다 인수분해 했던 이전에 맞지? 네. 맞지? 1 맞지? 네. 그 다음 최고창이 뭐야? 양수니까 내려왔다가 올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0과 작으니까 이거 맞지? 오케이? 뭐 이거는 이제 엄마랑 풀면 안 돼요. 엄마하고 풀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2번 한번 보자. 자 이번은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대. 네. 알겠니? 네. 일단 대해줘. 이 적은지. 네. 안 되지. 천재냐 니가? 문제 풀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쓰적 뚫적. 물어줬어. 자 0 되는 게 뭐죠? 마이너스 1, 2잖아 맞지? 네. 최고차이 양수니까 내려와야겠죠? 네. 자 2에서는 뭐야? 1차니까 지나가죠. 네. 1에서는 뭐야? 제곱이니까 스접 접한다고. 그러니까 접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접한다 생각하는데 접한 다음에 애들이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변곡점으로서 접할 수 있잖아. 변곡점으로 접하는 거. 변곡점으로 이게 변곡점이다 사실. 그럼 이건 뭐야? 얘는 스치듯 접했고 얘는 뚫렸잖아. 그래 뚫접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그럼 얘는 뭐야? 접했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3차 4차 함수가 이렇게 사실 이거 배웠으면 2분 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절표만 찾으면 됐다. 그럼 걔가 0보다 작다면 그럼 이 부분 아이가?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 또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1하고 얘들은 포함하면 안 되지. 만약 등호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저기 등호 들어갔을 거 등호가 있었어. 알겠니? 여기 만약에 이게 등호가 있었어. 0 되는 거 인정해 주니까 어차피 0. 오케이? 자, 다 했고요. 앞에 한번 봅시다.
자, 부호가 항상 일정한 고차부등식입니다. 어떤 고차부등식을 보는데 fx가 항상 양이래.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고차부등식을 풀어하는데 보니까 얘는 항상 양수잖아. 네. 그럼 사실은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풀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한다 진짜. 이 시간에 알려면 왜 이러냐. 시험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풀라면 이거 풀라는 거 똑같은 거라고. 왜냐면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잖아. 그럼 그냥 이 양의 실수. 내가 그냥 3이라 했지. 이게 1이어도 되고 2어도 되고 우리는 3억 이래도 되고 30억 이래도 되고 3조 이래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풀면 얘가 항상 양수면 fx 그냥 약분해서 풀면 된다. 근데 항상 양수인데 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야. 이거는 제곱인데 제곱이 아니고 사실은 짝수차죠. 짝수차. 여기서는 좀 조심해요. 항상 양수인 건 확실한데 여기가 등호가 없죠. 네. 그럼 얘가 알파가 되면 이게 뭐래? 0. 0되잖아. 네. 그러니까 알파가 아닌 거가 동시에 이게 동시가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이거. 둘 다 또는이거나 이거나 하면 쉬울까 이거. 네. 근데 얘는 이거고 얘는 또는이라고. 이 프린트 안 된다 이거. 그냥 하고 가자. 안 해도 되지? 네. 오늘 스무비 자유다 아이가. 스무비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간다 아이가. 원래는 오후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 공부해러 올래? 아유. 미쳤네. 형 와주겠다 내라면. 오늘 또 수업 하나. 저요? 어. 네. 자, 학부생들은 불쌍하다. 평생 일에 일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인기 없으면 이제 은퇴해요, 공부해요. 차성진 돈 많이 벌면 뭐. 네 졸업 시키면 이제 그냥 학원생 다시 태어나도 이제 학원생은 안 하고 싶다 진짜. 주말이 없잖아 주말이. 아니면 실력 독박이나 학원생 가든지 주말 있잖아요. 과학고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돼. 자 얘는 등호가 있지. 네. 그럼 얘는 뭐야? 0 되는 걸 인정한다고 맞지? 근데 알파는 0이고 요것도 답인데 알파가 아니면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가 알파가 아니면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약분시키고 동시에 풀라 이 말인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알파가 아니면 이거만 풀면 되잖아. 네. 근데 알파여도 이거는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는 이게 또는이고 이거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 네. 우리는 안 헷갈렸으면 좋겠다. 안 헷갈리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알파가 되면 아야 성립이 안 되니까 알파가 아니면서 풀어라 이 말인 거고, 얘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알파이면 0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근이면서 2차 방정식이 풀었을 때 답이 1하고 2면 1, 2고 2 이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기분 좋을 땐 1이고 기분 나쁠 땐 2고 막 이런 식으로 맞지? 근이 그러니까 얘는 요 근에서 얘를 배제시켜야 되고 맞지? 네. 그러니까 얘가 뭐야? fx가 0보다 큰 데서 x 이꼴 알파를 뺀다는 뜻이고 맞지? 네. 맞지? 얘는 무슨 말이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x 이꼴 알파를 뭐야? 합집합한다는 뜻이지. 맞지? 꼭 적어놓으세요. 자, 1번 풀 때 어떻게 풀어야겠니? 저 A가 양수일 때 넘칠 때 나누겠죠. 양수면 내려오면서 뭐야?
자 1차일 때는 사실은 그냥 관통인데 맞죠? 그냥 1차일 때는 관통인데 그냥 홀수 참여인 거야. 그냥 뚫잡이가 생각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홀수가 3차부터는 이런 식으로 변곡점처럼 이렇게 지나야 된다고 알겠니? 근데 1차는 그냥 이렇게 지나야 돼. 맞지? 근데 크게 구분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얘 0보다 크다 했을까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맞지? 얘는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뭐야 이거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굳이 뒤집어서 할 필요는 없어. 얘가 A가 0보다 크면 A 약분시키면서 부등반은 그대로 뒤집어서 그릴 필요는 없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약분시키면서 부등반이야. 괜찮죠? 자, 두 번째는 일단 마이너스 곱하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맞지? 알겠지? 그냥 최대한 x는 항상 제곱창에게 좀 양수로 만들어줘.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케이스 분류를 몇 가지 해야 되지? 3개. 세 개. 뭐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 쪽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니? 세 번째는 이제 뭐지? A가 1보다 크다 했잖아, 맞지? 근데 A는 2가 아니래, 맞지? 네. 그럼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두 번 풀어야겠네. 진짜 두 번 푸시는 게 맞죠? 이렇게 W자는 거 맞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부호에 항상 일정한 양의 인수가 있을 때 참 얘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 맞지? 그러니까 부호에 항상 일정한 인수가 있을 때 그 말은 하여튼 인수분해인데 그거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뭐야, 부호가 결정된 인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똑같은 말이네, 맞지? 근데 나 이 말이 조금 내가 좀 와닿지가 않는다 해야 될까? 그래서 1번에 인수분해 했다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죠, 맞죠? 얘 무조건 양수죠, 맞죠? 네. 양수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달라, 알겠니? 네. 양수일 때는 그냥 약분 때리고 풀면 돼, 알겠니? 네. 그래서 그냥 이거 풀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수일 때는 약분 때리고 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요거하고 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거 두 개는 뭐야? 이거 두 개는 디스팅크트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또 스펠링 큐인가요? 다음 좀 다르게 치우세요. 요거는 그냥 구별. 얘는 그냥 이거 약분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수 그냥 A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상수 A, 알겠니? 네. 얘는 그냥 상수 A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네. 근데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했더니 이거잖아, 맞지? 맞지? 네. 그럼 0과 작으니까 이거 약분 때리는데 x는 뭐가 아니다? 1이 되면 안 된다. 동시에 이거라고 들어야 돼. 왜냐면 1은 근이 될 수 없으니까. 야, 너 지워줄게. 근데 1은 안 되면 안 돼, 이 말이야. 자, 그럼 먼저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약분 때리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뭐가 있어서 등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3이 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3 답으로 쳐먹고 그 다음에 3 없는 걸로 이제 푸는 거야. 알겠지? 네. 실제로 근데 얘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요거는 그냥 약분 때리고 풀고 이것도 사실은 굳이 이래 할 필요 없지. 뭐 해도 돼요. 수적 뚫적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2잖아, 맞지? 그럼 무조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내려온다 생각인데 차수가 짝수면 뭐야? 수적, 알겠지? 차수가 짝수는 뭐야? 수적, 맞지? 차수가 없으면 수적, 오케이. 그것만 기억해라, 알겠지? 네. 아무도 몰랐지. 설마 이걸 넣겠다. 이 새끼가 분필 묻었을까봐 보는 거야. 저 양아치. 내가 양아치냐?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자. 그럼 얘는 차수가 홀수니까 뭐야? 관통. 얘는 수적, 얘는 두적, 맞지? 그러면 관통, 수적, 두적, 맞지? 그럼 연과 작은 거는 이 부분이니까 실제로 다 구하면 얘 포함 안 하면 포함 안 하면 포함 안 하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무조건 양수니까 이거 약분 된다. 그냥 없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숫자 1이라고 생각해. 1. 알겠지? 아 선생님 저는 스케일이 큰데 그럼 1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죠? 그럼 약분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뭐야? 1과 2와 3과 4인데 맞지? 자 1, 2, 4는 이 관통 3은 뭐야? 수적. 그러니까 관통, 수적, 관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는 등호가 있으니까 포함도 된다고. 1보다는 크게 나왔고 2보다 작고 여기서 조심. 0이 포함되니까 x는 3이 포함이 된다고 맞지? 또는이다. 그 다음에 x는 4보다 크다. 맞지? 개쉽다 맞지? 이 정도만 됐어. 내가 수학이 시험생한테 맞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오면 조금 어렵겠죠. 그나마 어렵다는 게 이런 거죠. 요거 두 개 푸는데 합집합하면 요게 되기는 비교 범위 찾고 교집합이 이거 되는 거 맞지? 맞지? 정말 멋지죠. 개 쓰레기 생각죠. 왜 쓰레기인지 볼까요? 등호 없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그는 사람이겠죠. 알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팁이 다 알겠지? 네. 둘 다 등호 있거나 둘 다 등호 없으면 뿌라치는 것이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조금 팁은 필요하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틀림없이 뭐야? x 빼기 골 x 빼기 3인데 작가 쪽이니까 이 별표도 3보다 작을 거야. 맞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얘는 1번은 그거는 그러니까 얘는 1에 푸는데 선생님이 1에 안 풀고 선생님은 좀 그래프로 풀기 추천드리고 싶어요. 1에 풀어도 돼. 우리는 그래프로 푼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니까 맞지? 네. 내려오면서 이렇게 맞지? 그럼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이게 맞지? 네. 맞지? 근데 이 합집합이 얘보다 크다가 다른데 맞지? 네. 그럼 얘가 이걸 다 쳐먹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죠. 근데 교집합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는 전방 답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x는 3까지 되죠. 그러면 두분의 합은 뭐죠? 2니까 p는 마이너스 2,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3. q는 마이너스. 오케이. 뭐 이렇게 풀어야지. 이지랄 뼈는 안 되죠. 알겠죠? 오케이. 자, fx가 저렇게 될 때 fx가 뭐 걔가 0보다 작기 위한 조건이 필요로 씨발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있을 때는 항상 뭐를 잘 봐야 돼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있으면 얘는 항상 뭐를 잘 봐요? 뭐를 잘 봐야 돼요? 서브젝트를 잘 봐야 되고 주어를 잘 봐야죠. 주어. 맞지? 주어. 주어가 뭐죠? 주어가 이거 가지죠. 이거. 네. 이게 주어죠. 이게 있는 이가죠. 맞죠? 그럼 이게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이게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맞죠? 맞잖아. 맞잖아. 이게 이거에 의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게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뭐죠? 얘가 0보다 작다는데, 맞지? 얘가 0보다 작다는데 얘가 무조건 뭐가 된다? 0보다 크다고 돼야 되잖아, 맞지? 맞잖아. 얘가 0보다 크다고 돼야 되니까 얘가 0보다 뭐야? 작다라는 거 풀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제가 0보다 작다는 거.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작거나 같다고 써야 되네. 미안합니다. 화장실 좀 분수 부등식까지 다 하고 갈 거예요. 있잖아. 필요 조건일 때 이런 말 하면 필요 조건은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큰 집합이 되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앞에 거가 뒤에 것보다 큰 집합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P가 이거가 되고 Q가 뭐야? fx가 0보다 작잖아. 그럼 필요 조건이라는 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맞잖아. 뭘 갖고 문제가 이거? 미쳤니? 이렇게 되면 얘가 충분 조건이고 이렇게 되면 얘가 필요 조건이잖아. 그럼 까먹나? 상윤이는 과고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윤이는 과고생이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과고생은 상윤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럼 과고생이기 위한 과고생은 상윤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상윤이는 과고생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내려고 이렇게 할까? 과거생이라는 것은 상윤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해봤어. 그럼 과거생이 주어가 중요하다 했잖아. 이거가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f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잖아. fx가 0보다 작다는 거. 근데 이제 요거를 그럼 얘는 다시 보면 뭐야? f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게 참인 거잖아. 맞잖아. 네. 이게 참. 이 참 어렵다. 이 문제 저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참 어렵거든요. 이거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잖아.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찾으려고 우리가 이걸 찾으면 근데 얘가 뭐니까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뭐야? 작으면 되잖아, 맞지? 0보다 작다 해서 이제 풀었대. 풀었는데 0보다 작다고 0보다 작거나 뭐야? 같다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렵다. 알겠지? 오케이? 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필요 조건이란 건 이거잖아. 결국 이거이면 이거잖아. 그럼 f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거 보이라는 거잖아. 맞잖아. f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거 보이라는 건데 이게 왜 어렵냐면 봐봐. 이것보다 이게 더 크지.
이게 더 크지.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하기 되게 부담스럽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봐봐. 이거 찾으라는 말 아이가. 맞잖아. 그럼 이게 뭐니까? 양수니까 이거는 뭐다? 음수일 거다. 이건 거잖아. 맞지? 그게 틀린 풀인 거 알겠냐고.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들 수업하는데 진짜 지금 애들한테 계속 뭐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도미각의 표기는 뭐야? 같다라는 걸 증명해 하는 거 지금 했는데 증명해 보라니까 요게 이 각의 이등분선을 꺾고 알겠니? 이게 뭐야? 공통이니까 요 두 개는 SAS 합동이니까 요 합하고 요 합동마다 같다 이래야 된다 이거 맞지? 근데 이마들이 증명해봐 하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가. 나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증명을 이해 안 돼요. 이 증명을 좀 잘 보라고. 이등변 삼각형의 도미각의 표기가 같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들 이랬다 긋고 알겠니?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수성으로 하고 맞지? 수직이잖아, 수직. 맞잖아. 그럼 이 수직이고 이 길이 같고 이 각도 같으니까 이거 RHS 합동이니까 이 각도 이 각도 같다 했는데 증명하는데 이걸 써버리더라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는데 그게 같다는 걸 써버리더라 이거. 이 알겠? 그런 실수 많이 한다 이거 애들. 그러니까 이걸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합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겠죠 이러다고. 근데 왜 합동인데 하니까 RHA 합동이요. 아니 이게 같은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등변 삼각형은 같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이 공부만 100개 먹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합동이니까 이게 같대. 그래 이게 왜 합동이냐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가 각이 같잖아요. 아니 그걸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말이지? 심각하다 이거 지금. 알겠니? 지금 네 후배들 병신들. 알겠니? 지금 내 질문이 뭔지 알겠니? 그리고 저희도 저거를 보여야 되는 건데 그치. 저걸 보이는 얘를 재밌으면 안 되는. 얘를 보여야 되는데만 그러니까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얘가 얘이면 얘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아씨 존나 똑똑하네. 이해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우로 얘이면 얘이라는 거 보여야 되는데 얘가 양수니까 얘가 음수다 이렇게 푼다고 애들이. 뭔 애들이 이렇게 풀어 값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내일 수업하기 싫다 해도 두렵다 이거 합동이래. 왜 합동인데 이등변 삼각형과 이거 두 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RHS 합동, RHA 합동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이면 얘라는 거 보여야 되는데 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대우를 쓰는 거죠. 대우를 쓰면 얘이면 얘라는 거 보면 되겠죠. 얘가 뭡니까? 음수잖아. 얘 이면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알겠지?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오면 어렵지 않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이면 얘이라는 거 보여야 되는데 읽으면서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겠네 이렇게 생각 진짜 많이 한다고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도 쌤이 소정 화장실 갔다 왔는 이유가 내가 이거 다시 생각해야겠다 생각해서 잠시 갔다 온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꼬이면 여러분한테 잘못 내가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알겠지?
얘이면 얘라는 거 보였는데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음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만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풀 때는 대우로 풀든지 아니면 대우로 안 풀고 이거 직접적으로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양수면 얘는 뭐야? 음수고 맞지? 맞지? 네. 얘가 뭐야? 음수는 음수면 얘는 뭐야? 양수인데 얘가 음수면 그러면 얘가 양수보다 안 들어가네 맞지? 그럼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자. 자 얘가 양수면 얘는 뭐지? 음수지. 네. 맞지? 그지? 네.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거는 보이면 얘가 양수 된다는 거 보일 수 있겠네 맞지? 네. 맞니? 네. 근데 얘가 음수면 얘가 뭐야? 양수잖아. 근데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라는 건데 그럼 얘가 양수랑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라는 건데 얘가 양수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우리는 얘가 양수란 거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럼 얘가 음수란 거 알겠지? 그럼 얘가 뭐야? 양수가 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얘가 뭐이면 0이면 얘가 0이면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음수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너무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는 뭐야? 음수. 그러니까 얘는 양수 되면 안 되네. 얘가 0이면 음수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0 가능하지. 얘가 음수면 얘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너무 어렵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 생각 어떻게 하겠냐고. 알겠지? 그렇게 생각. 그렇지. 극복나 올라갈 때는 침착할 수 없잖아. 우리가 솔직히 수학 문제를 침착하게 푼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풀고 싶은 거는 공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냐면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는데 양수란 거 보여야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될 수 없고 그럼 여기서 얘가 양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0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아니면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니까 음수 되고 얘가 0이면 얘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얘가 0이면 맞지? 그렇지. 얘가 0이면 이걸 성립하지 않을 뿐이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이걸 성립하지 못하니까 얘가 양수만 안 되면 되잖아. 그럼 얘가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침착하게 풀기가 만만치 않다고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할게요.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가정과 결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증명하려고 해요. 알겠지? 얘를 증명하려는데 가정이 얘가 P가 Q보다 내가 만든 말이라서 여러분하고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P가 Q보다 뭐하다? 복잡하잖아. 맞지? 왜? P가 지금 Q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P가 Q를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건 P가 Q를 뭐하고 있다? P가 Q를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맞지? 그때는 뭐를 이용하자? 그때는 뭐를 이용하자? 대우를 이용하자. 그때는 대우를 이용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그때는 대우를 이용하자.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거인 조건을 찾으러야 된다. 근데 이걸 찾을 때 이걸 찾아도 된다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바로 풀기 어려우면 대우를 생각해야 했잖아, 맞지? 근데 이 바로 풀기 어려운 말이 굉장히 뭐죠? 주관적인 말이잖아. 맞죠? 나는 쉬운데 왜 쉽니 하니까 그냥 쉬운데요. 난 쉬우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오케이, 그럼 잘했어. 근데 왜 틀렸어?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저 수학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확하게 정리를 때리자면 이 P가 Q보다 많으면 복잡하다는 거야. 그럼 복잡하다는 건 P 조건 안에 Q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우로 푸는 게 맞다. 알겠니? 네. 자, 분수부등식 하고 갈게요. 자, 분수부등식 말 그대로 이렇게 분수부등식입니다. 이렇게 분수 형태로 부등식 알겠지?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중요한 게고, 그러니까 얘는 분수부등식은 뭐냐면 분모에 뭐가 있는 거, 미지수가 있는 거. 역시나 얘도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연근 맞지? 분모형을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니? 네. 자, 요거는 말로만 설명하고 풀이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알겠지? 얘는 분수 방정식 어떻게 풀었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잖아. 네. 근데 방정식이니까 그냥 곱하면 된다고. 네. 근데 부등식이니까 곱하는데 그게 양수면 부등 방향 그대로고 예, 그대로. 음수면 바뀌잖아. 네. 그래서 얘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의 제곱을 곱하죠. 그러니까 차수가 조금 높아져.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해서 얘가 양수일 때는 안 바뀌고 음수일 때는 바뀐다 이래 풀어도 되는데 굳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분모의 최소 공배수 제곱 곱해서 푼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요거의 분모가 뭐지? b잖아. 네. 그럼 최소 공배수가 b잖아. 네. 그럼 양변에 b제곱을 곱한다. b제곱을 곱한다고. 알겠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잘 봐. 여기 등호가 있잖아. 등호가 없잖아. 네. 그러면 이거나 풀이가 똑같다고. 근데 여기 등호가 있잖아. 맞잖아. 예. 그럼 이거의 그는 A가 0보다 크게 나왔든지 B가 0보다 크게 나왔던데 B는 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가 이거로 들어가죠. 야, 등호가 없을 때는 이거나 똑같다고. 등호가 있을 때는 뭐야? B가 0이 아니라는 거. 항상 무연근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때는 무연근을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이때 네가 푼 거에서는 어차피 B가 0 되는 걸 안 찾았어. 그러니까 무연근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등호가 없는 분수 부등식은 어차피 B가 0인 건 찾지를 않았어, 너네가. 그러니까 여기는 무연근 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거가 뭐야, 이거가. 이게 뭐야, 이게 무연근이거든. 이게 뭐라고? 무연근이거든, 이게 무연근이라고, 이게 무연근인데 어차피 등호가 없을 때는 B가 0 될 때를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는 거야, 맞지? 네. 안 찾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는 뭐야? 무연근이니까 얘는 B가 요거 풀 때는 A가 0보다 크게 나갔고 B가 0보다 크게 나갔다 하면서 찾았을 거 아이가? 네. 그럼 B가 0인 건 제끼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풀이 보면 이런 식으로 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 네. 맞잖아. 근데 이 식은 이렇게 바꿨다는 거 6은 약분시켜도 돼요, 어차피. 그럼 얘가 지금 요게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요렇게 풀었다는 게 무슨? 지금은 그냥 우리가 사실은 B가 이래 돼 있으니까 그냥 A, B의 부호가 달라야 되구나 이래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명이 좀 아쉽다. 뭐냐면 그게 아니고 어차피 얘는 뭐야? 양변에 뭐를 곱해? B제곱 분모의 최소 공배수의 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해. 알겠니? 네. 그러니까 위에 크게 빨간색으로 적자 그냥 여기 분모의 최소 공배수의 제곱을 곱하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의 제곱을 곱해서 다음 방정식 풀고 무연근을 제거하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다음 방정식을 푼 후 무연근을 제거하자. 옛날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 근데 진짜 옛날에 그 책에 적혀 있어서 쌤도 당연히 옛날 정석으로 쌤은 조선 시대 사람이니까 옛날 정석으로 했을 때 그게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사실은 책을 어제 복사했기 때문에 안 봤겠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해도 이래 풀린다고 시키더라. 그러니까 내공! 그래서 원래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역시나 이때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니까 이만 처음부터 그냥 없애고 풀면 된다.
그럼 원래 이거 풀 때는 이거의 최소 공배수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곱해서 약분해서 이걸 하나 더 하는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팁으로 가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몇 단원까지 끝냈습니까? 2단원까지 끝냈습니다. 알겠죠? 무리부등식 똑같습니다. 열심히 풀어보시고 2단원까지 숙제로 갑시다. 알겠죠? 그 다음 주에 오나? 아니 저 수요일 날 어? 그 방학 선언해서 7월 19일 수요일 날. 아 그때 오나? 알겠죠? 그 7월 31일부터 방학은 언제까지 하는데? 저희 이때 4일 있다가 또 수화를 가요. 알겠대. 그때 좀 이건 방학 언제 하는데? 니 학교 관심 없나?